나이 들어서 혼자 폼나게 사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어서 혼자 폼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멋지고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낼 수 있어? 그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비결은 3가지야. 집착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보면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다. 얼마 전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았는데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 친구의 고민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다고 하더라. 내가 요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 먼저,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에 집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젊음, 물질, 사람 등등이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 그것들을 잃었을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동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대 심리학자 에크하트 톨레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더니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 말대로 조금씩 연습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여러분도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분명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더 멋진 삶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얼마 전에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오셔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어요. 궁금한 마음에 그분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무슨 공부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지. 나이 들어서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냐고들 하지만 배우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도 지루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배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라는 분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이 개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드웩은 이러한 마인드셋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또 현대 심리학자 안드레아 하트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새로운 운동 등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보고 꾸준히 들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혀보세요. 동호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폼나게 살아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이를 뛰어넘는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주머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분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지금은 더 밝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폼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 심리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루이즈 헤이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이론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한 목욕을 즐기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자신이 잘한 일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기록해 보세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폼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멋지게 지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어.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 배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여러분께도 이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항상 배움을 추구했잖아요. 현대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루이즈 헤이도 그렇고 마셜 로젠버그도 그렇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세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폼나게 사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어서 혼자 폼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멋지고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낼 수 있어? 그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비결은 3가지야. 집착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보면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다. 얼마 전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았는데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 친구의 고민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다고 하더라. 내가 요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 먼저,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에 집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젊음, 물질, 사람 등등이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 그것들을 잃었을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동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대 심리학자 에크하트 톨레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더니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 말대로 조금씩 연습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여러분도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분명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더 멋진 삶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얼마 전에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오셔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어요. 궁금한 마음에 그분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무슨 공부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지. 나이 들어서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냐고들 하지만 배우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도 지루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배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라는 분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이 개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드웩은 이러한 마인드셋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또 현대 심리학자 안드레아 하트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새로운 운동 등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보고 꾸준히 들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혀보세요. 동호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폼나게 살아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이를 뛰어넘는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주머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분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지금은 더 밝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폼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 심리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루이즈 헤이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이론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한 목욕을 즐기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자신이 잘한 일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기록해 보세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폼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멋지게 지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어.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 배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여러분께도 이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항상 배움을 추구했잖아요. 현대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루이즈 헤이도 그렇고 마셜 로젠버그도 그렇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세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폼나게 사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어서 혼자 폼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멋지고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낼 수 있어? 그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비결은 3가지야. 집착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보면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다. 얼마 전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았는데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 친구의 고민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면 괴롭지 않다고 하더라. 내가 요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 먼저,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에 집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젊음, 물질, 사람 등등이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 그것들을 잃었을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동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대 심리학자 에크하트 톨레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더니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 말대로 조금씩 연습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여러분도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분명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더 멋진 삶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얼마 전에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오셔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어요. 궁금한 마음에 그분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무슨 공부하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지. 나이 들어서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냐고들 하지만 배우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도 지루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배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라는 분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이 개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드웩은 이러한 마인드셋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또 현대 심리학자 안드레아 하트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새로운 운동 등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보고 꾸준히 들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혀보세요. 동호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폼나게 살아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이를 뛰어넘는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주머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분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지금은 더 밝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폼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 심리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루이즈 헤이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이론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한 목욕을 즐기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자신이 잘한 일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기록해 보세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폼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멋지게 지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어.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 배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여러분께도 이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항상 배움을 추구했잖아요. 현대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루이즈 헤이도 그렇고 마셜 로젠버그도 그렇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세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